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공택지 개발이 예정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어 광주경찰청이 전담반을 구성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한 연대기구가 발족했습니다. 모금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해온 업체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써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을 첨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되는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어 광주경찰청도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조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해 2029년까지 13,000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광주 산정지구입니다. 광주시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후 산정지구에 대해 선제조사하기로 밝혔고 이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5년간 토지 아파트 거래 내역 3,920건을 확보하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광주시, 광주 광산구 공무원이 포함됐는지 살펴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주택지구 관련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찰청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광주 산정동, 장수동 일대에서의 부동산 거래 기록을 살펴 LH 직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투기에 참여했는지 수사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광주시와 달리 경찰은 공무원을 포함해 LH 직원 등 공직자로 조사를 확대하고 공직자 본인을 포함해 친인척을 통한 거래나 차명 거래 기록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는 최근 지역 내 다른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드러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 전현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개발 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조사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연대기구가 광주에서 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사회 성명서 발표, 모금 활동, 그리고 SNS 홍보 등 구체적인 연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부의 총탄에 쓰러진 시위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며 총칼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1980년 광주와 닮은 미얀마를 돕기 위해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연대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약칭 미얀마 광주연대입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는 연대기구입니다. 명칭에는 광주 정신으로 연대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만들고 미얀마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사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의 행동 촉구를 위해 대사관 릴레이 항의 시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미얀마를 돕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단체들, 그 네트워크들과 공동 행동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선 유엔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행동에 나서라! 이번 주말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2차 광주 시민행동도 준비돼 있습니다. 미얀마를 응원하는 미술 작품을 설치해 광주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미얀마 민중들이 진행하고 있는 딴봉띠 집회를 통해 멀리서나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40년 전 민주주의 쟁취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 2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좀 더 강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낮 서해안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오늘 늦은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밤 9시 무렵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도 공기가 탁한 상태지만 우리 지역은 어제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이 비가 내리면서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기온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오늘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입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혁신산단 이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지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한전공대 클러스터 부지를 특구로 편입시켜서 지능형 태양광과 신재생 운영 관리 등의 분야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특화시킨다는 강소특구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연구 실적을 가지고 이 근처에서 창업을 하고 다시 학교와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클러스터의 역할을 저희는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설립을 가능하게 할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영 골프장 특혜 의혹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 어려움 등을 집중 거론하며 에너지공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 특화 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오는 16일 다시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과학위원이라든가 대구과학위원 등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공대를 설립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에너지 공대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부영 골프장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명확한 원칙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국가철도망 본사업에 채택되면 국가 예산으로 철도망을 깔 수 있습니다. 2006년 1차 계획 때 확정돼 건설된 호남 고속전철과 2016년 3차 계획 때 발표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가 오는 4월로 임박해 오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와 광주와 나주,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역철도망 등 4건을, 전라남도는 익산 여수간 전라선 고속철 등 7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간에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 전철을 복선으로 확장해 줄 것, 그리고 광주 화순, 광주 나준 광역철도를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도 국토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목포와 군산을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순환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토 U자형 순환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독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구간만 그게 뻥 빠져 있어서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호남 지역 철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경전선 전철화 요구만 반영됐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자치단체들의 철도망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도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10년간 10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60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투입되고 나머지 40조 원을 두고 지역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역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광주를 찾아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기본자산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본자산 제한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된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살이 되는 해에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기본자산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국산으로 속였다는 의혹. 오뚜기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미역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약품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 업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업체가 화약약품으로 미역을 처리했다.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나돌던 소문입니다. 흐물거리는 중국산 미역을 더 단단하고 통통하게 보이도록 약품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산 미역은 많이 퍼지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으면 굳어집니다. 일반 시장에 내놔도 중간상인들이 퍼져서 못 쓴다 해봅니다. 물에 담가보고는. MBC가 확보한 문건입니다. 납품업체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화학회사로부터 염화칼슘 1000kg을 58만 원에 샀습니다. 해경의 수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93톤의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뒤 중국산 미역을 씻어 건조 작업을 했고 오뚜기에 납품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또 이 납품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납품업체가 미역 공급업자와 업계약을 체결한 뒤 비자금을 챙겼다는 것. MBC가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1억 원짜리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는 2억 2천만 원을 업자에게 보낸 뒤 납품업체 간부가 개인 계좌로 6,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이 1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납품업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경쟁사의 허위 제보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해경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염화칼슘은 유해성이 없어 식품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뚜기는 사과문을 통해 납품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오뚜기 미역에 대한 염화칼슘 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 관급 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이 업체는 수십억 원을 체불한 이력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상습 체불 명단에도 올라 있던 곳인데요. 이런 업체에 왜 공사를 맡겼는지 자치단체 해명이 궁색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태성 씨는 A건설사 작업자들을 상대로 한 끼당 8,000원의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A건설사 측이 작년 2월부터 식대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500끼의 식대, 총 3,4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5일 날 줄게. 이달 말쯤에 기성 올라가니까 줄게. 제가 잘못된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난해부터 같은 현장에 크레인 기기를 공급한 중장비업자 김현수 씨도 A건설사로부터 장비 대금 6,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강국공사를 믿고 일을 하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하는 것이 이때까지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현장들 안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차를 불러가지고. A건설사는 소호 웅천다리 건설 현장과 소라천 정비 현장 등 굵직한 관급공사 현장에 각기 다른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작업하던 전문 건설업체. A업체가 참여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체불 제보가 속출한 가운데 A업체와 관련해 여수 씨가 확인한 체불 액수만 최소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A건설사는 27억 상당의 공사대금을 체불해 지난 2018년 국토부의 상습 체불업체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수십억의 체불 이력이 있는 A업체에 최종적으로 하도급을 승인한 여수 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자금력이든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 능력이든 그러면 그 정도는 걸러져야 그냥 상식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수 씨는 A건설사가 상습 체불업체인지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A건설사에 하도급 승인을 내준 경위는 담당자가 바뀌어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체불 이력이 있는 한 건설업체가 여러 관급공사 현장에 참여해 공사대금을 체불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 N차 감염을 일으킨 확진자에 대해 광주시가 중상해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2,100번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차례 외출을 감행했고 그때마다 추가 감염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의성이 짙은 만큼 감염병 예방법이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인 광주 2,100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가족 식사 모임과 문중 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5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목사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구직자 수백 명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목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A씨는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주범인 B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취업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다른 교회 목사와 장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문을 닫은 농어촌 학교들이 미술관이나 캠핑장 등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로 탈바꿈한 공간에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년 전 폐교된 옛 몽탄 남초등학교 자리.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린 채 교실들이 추억의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전파사 TV에서는 흑백 드라마가 흘러가고 구식 전화기와 필름 카메라가 그 시절 먼지와 손때를 간직한 채 진열됐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상,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했던 선술집, 면도와 이발 요금으로 500원을 치렀던 70년대 이발관, 반공과 출산, 절약을 주제로 한 표어들과 선전물, 녹색 페인트로 칠해졌던 책상과 삐걱거리는 걸상까지. 지금은 낯설지만 그때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재현됐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돼서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무안군이 폐교를 매입해 생활 자료를 주제로 한 박물관을 만든 건 2017년부터 주민들도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기억이 박제된
옛 사진과 물품을 기증해 곳곳을 꾸몄습니다. 눈 뜨면 바뀌어 있는 세상이 버거운 중장년층의 옛 추억을 자극할 계획입니다. 노년층이 사실 가실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상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와서 6, 70년대 감성을 가득 담은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는 다음 달 초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사단법인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에 곽선희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곽 회장은 광주 여성발전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광주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변화를 꽃피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곽 회장은 시교육청 학생상담봉사회에서 17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김창준 초대 광주시 민선체육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민선 첫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체육회의 법인 설립 준비 등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에서 2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좀 더 강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도 남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낮 서해안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늦은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무렵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도 먼지가 가득하지만 우리 지역은 어제 오후부터 먼지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까지 기온이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때이른 기온이었고요. 오늘 기온이 평년 수준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0도에서 12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10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13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도 낮 기온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2.5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주말 동안 막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